자, 문제 16번이죠.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6번. 자, 본 목적의 양도죠. 자, 옳지 않는 거는. 자, 4번이 옳지 않대요. 본 목적의 양도에 관한 상법 679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자, 이거잖아요. 갑 A 나오고 갑의 자 건물. 자, 갑은 자기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A하고 뭐예요? 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A는 뭐예요? 보험자. 그쵸? 갑은요. 보험계약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 자, 살다 보면 자, 돈 필요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을 자, 을에게 팔았어요. 판 걸 뭐 매도라고도 하고 양도라고도 해. 그래서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갑에 대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의 피보험자 지위는 당연히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을한테. 무슨 말이 없으면 자, 양수인은 양도인의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없으면 갑도 A도 아무 말이 없으면 갑의 을 세 사람 중에 누구라도 아무 말이 없으면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보험자로서 지위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을이 누르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깨져버리고 이제 을이 이제 피하고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을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뭔 말이 없으면 추정된다. 이의제기하면 이의를 달면 추정이 깨지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갑은 이 필요하면 건물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게 딱 묶어놨습니까? 못 팔게 딱 묶어놨다면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필요하면 팔 수 있다고.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자 17번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는 자, 다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4번 보자고, 4번. 화재보험은 목적으로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피보험 이익은 항상 보험 목적물 가액 전체에 미칩니까? 방금 했어, 우리 이거. 즉 말해서 피보험자는 건물의 피보험자는 소유이익 미치는 거고, 만약에 갑이 돈이가 필요해서 자, 정은행에 가서 금전 소비대차 얼마 1억. 근데 정은행은 이 1억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갑의 건물에다 뭘 설정했어요? 저당이랑 그냥 똑같으니까 저당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기다가 뭐까지 같이 들었어? 화재보험까지 같이 들었다고. 그러면 갑이 건물 소유자로서 누리는 이 경제적 이익하고 정은행이 이 저당 설정하면서 이 화재보험 누리는 이익하고는 같아 틀려. 이 사람은 1억에 대한 피보험 담보 이익이고 이 사람은 건물 소유 10억짜리 10억에 대한 소유 이익이고 같아 틀려. 틀리잖아요. 보험이익이 틀리잖아요. 피보험이 틀리잖아요. 근데 항상 같다 해서 안 되는 거지. 18번 보험증권이 나왔네요. 증권에서 자, 증권 언제 주는 거예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주는 겁니까? 지체 없이 주기는 주는데 무엇이 들어와야 주는 거예요? 보험료가 들어와야 주는 거예요. 보험료 안 들어오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보험료를 줘야 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가 안 주고 피보험자가 줬어. 그래도 받으면 보험증권을 주는 거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했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누가 냈어? 피보험자가 냈잖아요. 그러면 증권은 누구한테 줘? 계약자한테 줘? 피보험자한테 줘? 피보험자한테 준 사람은 돈 준 사람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줬는데 이 증권은 보험 계약 체결을 증거로 주는 건데 사실은 약관에 대해서 압축해가지고 A4 한 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사람이 옮기다 보면 문구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숫자가 공이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빠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얼마를 내리지 못한다고. 1월을 내리지 못한다고. 그 즉 말해서 1월 이상으로 한 건 상관이 없고 1월보다 짧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기간이 만료가 됐어. 다시 연장할 때 내용을 좀 변경할 때 특이하게 변경할 때 새로 증권을 만든 거요. 기존 증권에다가 첨부해가지고 첨부 기재하고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번 보면 상법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최초 보험료 수령 여부 관계없이 관계 이시. 예, 그 4번이 틀렸네요. 자 19번 상법상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의의 경우에 대의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와버렸네. 자 보험자가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취득해? 보험금을 전부 지급할 때. 그렇죠. 아까 뭐 부동산은 등기 전할 때, 동산은 점유 전할 때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돈 줄 때 생겨버려. 자, 그 다음에 자 20번 상법상 손해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자 3번이 옳지 않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은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제외한다. 여기에서는요, 상실된 피보험자 얻을 이익은요, 직접적인 이익만 들어가요. 원칙은. 그래서 간접 이익은 원칙 넣지 않고 특이하게 있을 때만 넣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뭐냐면, 내 차하고, 상대방 차하고 추돌을 했어. 신호가 없는 데서, 교차로에서. 그러면 0대 100은 없잖아요. 거의 7대 3, 6대 4 이런 식으로 많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상대방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었어. 그러면 차끼리 부딪혔으면 사람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차값만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상계해서. 근데 영업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차가 망가져서 영업을 못 해버렸네. 그럼 영업 못한 거는 직접 이익이요, 간접 이익이요. 그렇죠. 그러면 간접 이익은 보험금이 원칙적으로 줘,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직접 이익만 주는 거예요. 손해 난 만큼만 주는 거예요. 간접 이익은 특이하게 있을 때만 주는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3번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은 이익이나 보수는 이 보수는 간접 이익이라고 그래.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뭔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니까 산입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21번. 다음 중 보험료 미지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4번이 옳지 않다고 그러는데. 1회 보험료 불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성립 후 해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지체 없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립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보험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잖아요. 해제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개월이 안 됐다면 해제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해제가 안 됐으니까 유효죠. 그러면 유효면 보험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급해야 돼. 그러면 전부 지급에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 그렇죠.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를 뭐로 고쳐야 돼? 유효로 고쳐야 돼. 나머지는 다 보셔도 알 수 있어. 또 그리고
해설서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 자, 22번. 보험계약자가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 미경과 보험료 반환은 일시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일시납에서. 미경과 보험료. 자,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번. 보험사고 발생 전 동그라미.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의 일부 해지 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할 수 있어 없어? 보험자가의 보험계약자가의 보험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이미 해지는 보험계약자만 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는 게 임의해지요, 법정해지요. 법정해지. 법정해지는 보험자가, 임의해지는 누가? 보험계약자가. 그걸 먼저 개탕을 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험사고 발생 전이니까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의 일부 해지 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일시납으로 보험금을 줬다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달라고 한다 못 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자, 2번.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 보험료 지급 지체네요. 그러면 여기는 최초 보험료요, 계속 보험료요? 계속 보험료잖아요. 그럼 계속 보험료에서는 지금 제 날짜에 보험료를 안 냈잖아요. 분납으로 지금 내는 거잖아요. 제 날짜 안 냈잖아요. 그러면 이행 지체니까 최고하고 해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 분납으로 하기 때문에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뭘 청구하는 거예요? 해지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보험료에서는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두 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일시납에서는 뭐가 나온 거고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 계속 보험료에서는 해지 환급금. 그러면 2번은 일시납이요, 분납이요. 그럼 뭐 해야 돼? 뭘 청구한다고? 해지 환급금을 청구한다고. 그 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요. 자, 이거 맞은 사람이 별로 없던데. 알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3번.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보험계약자가 이미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해지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요. 사고 발생 전에 할 수 있고, 자, 사고 발생 후에도 할 수 있어. 그 보험계약이 무슨 보험계약이라면? 자동 복귀 방식이라면 사고 발생 후에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보험자가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이미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이미 해지할 수 있는 총 3개가 있다고. 그 다음에 4번.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 이 경우는 무슨 해지요? 법정 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 23번.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고 같다고 틀리다고.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겠죠. 근데 자 2번을 보시면 계약 체결 시점에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고 동의 얻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명시적 아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동의를 얻지 않든 명시적으로 표시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이 문구가 안 맞는 문구예요. 그 다음에 1번 보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한 바 없는 타인도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권리를 뭐해요?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 3번도 보험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기한 항변으로 타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보험자는 자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은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렇죠? 자 24번 문제요.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자 옳은 거 골라라고 그랬네요. 약관은 고객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자 기억번호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뒤에 가서. 이게 맞는 지문이지. 예, 기억 당첨이네. 근데 다 들어가네. 괜히 읽었네. 읽을 필요 없잖아요. 다 들어가놔서. 자 니은 봐. 인쇄된 보험증권에 다른 문헌들이 첨가가 됐어요. 그 부동문자에다가 특약으로 다른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 인쇄된 문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다른 문헌 첨가된 게 우선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다시 거기 자 준비하시고 볼펜 준비하시고 자 보험증권 다음에 다른 문헌들이 첨가된 경우 언더라인 하시라고. 이게 특약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약관에서 약관 내용하고 특약사항하고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 특약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니은번은 거꾸로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문헌들이 첨가된 경우가 특약인지 알면은 이 문제 푸는 거고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도 보세요. 보험자가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다른 내용이 특약이요. 그것도 다른 내용이 특약이다.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험약관은 적용이 배제된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의 지문은 판례에서 인정한 특약사항이다. 그러니까 다른 문헌들이 첨가된 경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표시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다 특약사항이라니까. 그럼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1번 약관 내용 중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까지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질문이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미음번은요.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객관적 해석 원칙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해석 원칙입니까? 주관적 해석 원칙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원칙입니까? 주관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주관적이라는 이야기는 보험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험자 입장에서. 자 마지막 문제. 자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임의해지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3번이 옳지 않다고 그래요. 자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자동 복귀 방식이라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임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만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이 경우는 보험사고 나가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약에 의해서 자동 복귀 방식을 했기 때문에 기존 금액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까지 자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하면은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임의해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하기 전에 원칙인데 외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 보험계약권 마치고 5분 쉬었다가 재보험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